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펜앤마이크에 김영삼 대기자님 모시고 대기자님께서 아주 방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1은 한국형 신인류의 탄생, 2는 한강의 기적을 말하다, 이런 그 책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아마 역사를 연구하는 그 역사가로서 제5공화국 문제를 정확하게 좀 기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귀한 책을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5주에 오셔서 오실 때마다 50분씩 2번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분이고 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잘 알려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다른 소개는 하지 않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5공화국 전두환 시대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 자료 준비를 한 건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전두환 시대가 무슨 독재 시대, 무슨 살인마의 시대, 이런 식으로 지금 격화가 돼서 어느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하겠지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 5공화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강의 기적이 박 대통령 시절을 거쳐서 박 대통령 시절에 완성이 돼서 완성된 다음에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게 진행이 되던 중에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을 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 호주머니를 불려준 시대는 사실은 전두환 시대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한강의 기적도 거의 존재하기 어려웠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빛나는 시대를 완전히 학자들, 언론들이 엉터리로 만들어서 마치 무슨 이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 허구의 드라마가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그 시절 정말 살기 좋았어. 깡패들 다 잡아넣어가지고 깡패들도 없었고 정말 물가도 안 오르고 국민들이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정말 이 신명이 넘치는 시대였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가짜 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다행으로 20대 30대들은 이런 선동에 안 속습니다. 제가 강의 가보면은 20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무도 안 하면은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정에서 이 작업을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눈도 좀 많이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제가 50분짜리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으로는 과연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12.12, 그 다음에 5.17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한 날입니다. 그리고 5.18 광주 사태, 이거를 이제 내란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를 전부
지금 그 유죄의 벼랑으로 몰아놨는데 과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사실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12.12나 5.17, 5.18에 대해서 이거는 그 김대중 일당의 내란이었지 이게 전두환 일당의 뭐 군사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바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에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소급이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위헌입니다. 소급이법은. 그런데 뭐 위헌이고 뭐고 뭐 다 깔아뭉개고 이 권력의 힘으로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엉터리로 단죄를 해 가지고 군사반란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95년 이전에는 뭐였느냐? 바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에요. 왜 쿠데타가 아니냐? 12.12를 군사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사반란이 일어났으면 12월 13일 날 최규호 정부는 붕괴를 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뭐 군사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12월 12일 이후에도 최규하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군지부는 정상 작동을 했습니다. 5.17, 5.18 이후에도 최규하 정부는 강건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두환 신군부가 그때 들어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아니니까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이 소설가인지 학자인지 잘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엉터리들을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12.12에서부터 5.17, 5.18이 이 쿠데타가 아니다, 내란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재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야 이거 12.12, 5.17, 5.18은 그냥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뭐 군사반란이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자 이제 그 1988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본인이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임기 끝난 날 헌법에 의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려줬으면 그 후임들이 이거를 이 빛나는 전통을 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우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이 전두환 대통령의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 부부를 백담사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게 언제냐? 1988년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률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그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인민재판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그 재판을 받고 백담사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88년 11월 23일 날 백담사로 갔는데 참 이 백담사라는 곳이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좀 그 당시 참 살벌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부관 참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같은 편이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미안하고 이 삼김 씨들도 미안해서 그런지
1989년 12월 15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삼김씨, 그러니까 야당 삼총재를 불러가지고 이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는 걸로 해서 50을 청산하자, 다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사협정입니다. 이 신사협정을 어기면 이건 신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12월 31일 날 백담사에 있다가 국회로 와가지고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는 와중에 뭐 이철용 의원이 막 이 살인마야 막 그러고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집어던져 가지고 그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명패 집어던진 걸로 스타가 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 청산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연희동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담사에 1년을 더 잡아둬 가지고 드디어 이제 90년 12월 29일 날 백담사에서 나와 가지고 연희동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됐어요. 제가 날수를 따져보니까 769일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에서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에 의해서 2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걸까요? 끝났다고 믿으면은 이 좌파나 이 정치인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자, 1988년 12월 좌파 단체들이 이 전두환과 신군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을 조사를 했어요. 88년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3년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야, 이거는 아무 혐의도 없다. 12.12도 군사반란이 아니고 5.17, 5.18도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그 전두환한테 체포를 당했던 이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김영삼 그 야당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민주당 부총재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아무 혐의도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94년 5월 13일 날 뭐 정동련이라든지 뭐 김상근 같은 시민단체 500, 뭐 600 몇 명이 또 다시 고소고발을 했어요. 검찰 조사 결과 또 야, 이건 뭐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3전 3패 이걸로 모든 이 법률적인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인을 믿으시면 순진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건 정말 이 뭐 칼만 안 들었지 펜을 든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달린 강도.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만 해도 야 12.12, 5.18 이런 거 그냥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로부터 2년 후인 95년 11월 24일 날 느닷없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사건을 재수사하라. 아니 지금 법률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검찰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3번이나 다 뭐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불기소 처분해서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법률적으로 다 끝났으니까 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요. 뭐 위헌이고 뭐고 그냥 깔아 뭉개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 깡패짓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유린한 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원형을 제공한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뭐 역사 바로 세우기다. 그럼 언제는 역사가 자빠져 있었습니까? 바로 세우게? 역사가 누가 뭐 자빠뜨린다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 지시에 의해서 1990년 12월 21일 날 5.18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1979년 12월 12일부터 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공소사실을 정지한다. 요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위헌 소지를 피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급입법은 그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만 위헌 소지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가기관을 바로잡겠다, 민주화를 정착하겠다, 뭐 민족정기를 함양하겠다. 제가 하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민족정기를 회복한다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민족정기가 뭡니까 하고 정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에다가 질의한 다음에 정식으로 답변을 주겠다. 자기네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민족정기라는 게 어디 뭐 땅 밑에서 흘러다닙니까?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김영삼 정부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제 중대한 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재임 중에는 재임 초기에는 이거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이 3차례나 전부 고소고발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를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뒤집어 엎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으라고 제정을 했느냐? 이건 고도의 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말 이 꼼수가 이 밑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이 5공화국 전두환 시대를 무슨 뭐 군사반란자라고 규정한 이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다가 잡아놓지 않으면 무슨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김영삼 야당 당수가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씨하고 손을 잡고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죠. 3당 합당으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와서 석방이 된 다음에 연희동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육성회고록을 연재를 하게 돼서 연희동에 이 노태우 대통령 그 자택을 2년을 출입을 했어요. 2년을 출입하면서 5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12.12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됐고 대통령이 될 때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얼마를 받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도 똑같이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김영삼 후보에게 돈을 얼마를 줬고 하는 걸 제가 자세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지금 이게 다 드러나면 우리 정치권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듣고 이 얘기는 내가 죽든지 김영삼 씨가 죽은 다음에 그때 공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을 했는데 녹음 테이프도 다 회수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저는 노트에다가만 이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 김영삼 후보에게 몇천억 원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뭐 3천억 원을 저한테는 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고록에는 4천억 원을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태우가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4천억 원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온갖 데서 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 뭐 위도 페리오가 뒤집어져 가지고 뭐 300명 죽었죠. 그다음에 성수대교가 멀쩡하게 갑자기 뚝 끊어져 가지고 또 몇십 명 죽었죠. 목포에서 아시아락이 추락해 가지고 사람 죽었죠. 삼풍백화점 무너져 가지고 뭐 거의 500 몇십 명 죽었죠. 막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이제 계속 참패하고 그러니까 이 3당 합당의 축이었던 이 김종필 씨가 탈당을 해가지고 자밀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민정계들이 전부 그 쫓겨나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소수가 되다 보니까 민주계만 남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그 리크루팅을 했냐면은 민중당 출신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재호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때 민자당에 합류가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정당은 사라졌어요. 김영삼이가 만든 이 당은 그 당시에 이 중도 좌파 정당이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중도 좌파로 그 기울어진 이 당이 이름만 계속 바꿔가지고 오늘날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오늘날 보수파를 대변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영삼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4천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보수파들을 대학살을 벌여가지고 중도 좌파 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에게 정치자금을 4천억을 줬다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김영삼은 완전히 이제 그 골로 가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도덕성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손을 봐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입을 그 자물쇠로 채우나 이걸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이 총무처 장관이라고 하는 서석재 씨가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은근슬쩍 노태우가 지금 비자금이 4천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시중은행에 숨겨놨대더라 이렇게 흘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 내가 정말 나도 참을 만큼 잘 참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정말 못 참겠다 하고 한마디 하니까 깨갱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서석재 씨를 장관에서 해임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퇴를 무마를 시켰어요. 이거는 여론을 한번 떠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묻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을 묻어둔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태우를 감옥에 넣어야만 이 문제가 잘 숨겨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내용이 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윤환 민자당 대표가 이거 특별법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국회에서 연설을 한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이 시중은행에 숨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은행 계좌번호까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4천억 원을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에다가 이제 이제 관련 자료를 넘겨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폭로하도록 한 거죠.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서석재 장관이 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박교동 의원이 비자금을 폭로하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하라 막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10월 27일 날 사실은 내가 재임 중에 뭐 통치자금을 얼마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남은 자금을 사실은 은행에다가 숨겨놨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이 새정치국민회의에 총재를 하고 있던 김대중 씨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 양반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노태우가, 이 양반이 그 노태우한테 받은 돈이 20억 원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는 2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0억 원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노태우 대통령만 알아요. 뭐 알기로는 뭐 공이 하나 더 붙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태우한테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고, 그야말로 뭐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뭐 귀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왜 자기가 노태우한테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 자백을 한 것일까요? 순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마디로 노태우가 다 불면은 나도 죽는데 김영삼 너도 죽는다. 야, 내가 지금 그 야당 대표인데 나도 20억 원 받아가지고 대선 때 썼는데, 너 노태우 정당에 있으면서 노태우 후보한테 돈 받아 쓴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김대중도 죽지만 김영삼도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씨가 중국을 순방하다 말고 급히 뛰어와가지고 나 20억 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김영삼한테 야, 빨리 노태우 잡아넣어가지고 입을 그냥 공유 미싱으로 꿰매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이 두 양반은요, 그렇게 이 견원지간에다가도 위기가 닥치면은 딱 한 배를 탑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좌파들이 다 그렇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작동하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김대중이 협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아니, 나도 20억 원 받았는데, 아니, 당신은 얼마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빨리 그 노태우 문제 빨리 해결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손에 이 모든 문제가 넘어가 있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이제 그 20억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씨가, 아니 뭐 김대중 씨가 누군데 20억 원만 받아,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 20억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김영삼 씨는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나도 죽고 김대중 씨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양김 씨를 향한 노태우의 이 칼날을 피하려면은
노태우의 입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노태우 입을 봉쇄하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5.18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1995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불과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12.12, 5.17, 5.18이 그 이전까지는 쿠데타가 아니에요.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뒤집어졌냐? 1995년에 이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5.18 특별법을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잡아 쳐놓고 이 사람들의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군사반란 죄로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마치 진짜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밝혀서 제가 저라도 나서서 책을 썼는데 뭐 아까도 제가 아침에 출판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책을 안 샀대요. 사람들이. 뭘 알아야 우리가 반박을 할 텐데. 자, 만약에 노태우 비자금이 성역 없이 다 밝혀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김영삼의 대선 자금, 김영삼이 그 4천억 원을 대줬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을 한참 후에 내서 밝혀진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몰랐을 거고,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20억 플러스 알파 다 들통나면, 자 그러면은 지금 김대중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호남 사람들의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을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이 그 지금 야당 총재가 됐는데, 야당 총재라는 사람이 5.18 때 신군부의 괴수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남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 검은 자금으로 얼룩진 이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 정치적인 생명에 대한 공멸의 시한폭탄의 이 기폭장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노태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노태우를 잡아넣어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다 말고 뛰어와 가지고 나도 이제 이런 일이 됐으니까 김영삼 너 빨리 이 문제 해결해. 그래서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비밀리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주 뒤집기 한 판을 벌인 것이 바로 5.18 특별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5.18 특별법 한 방으로 노태우 전두환을 군사반란, 광주시민 학살,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아주 사욕을 챙긴 악덕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처음에는 사형을 구형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2심인가에서 이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그 확정이 돼가지고 두 사람을 다 감옥에다가 집어쳐넣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좌익을 자기 지지층으로 끌어왔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때 만들어진 5.18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내란으로 규정됐던 5.18이 이제 확고부동한 민주화 운동으로 올라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수감됐고, 전두환도 이제 몇 월 며칠까지 검찰로 오라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골목성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골목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골목성명을 발표하는 내용인데, 이 성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5.18 광주 사태는 13대 국회에서 1년 6개월 넘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진상이 다 공개됐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참여한 당시 사당 영수들이 정치적인 종교를 선언했지 않냐.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내가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니냐. 검찰도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장시간 수사를 해서 3번이나 해가지고 다 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서 법적으로도 다 끝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헌 소지가 있는 5.18 특별법을 만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돼 가지고 대한민국 헌정사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씻을 수 없는 오역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내 발로 검찰에 가서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이 선언을 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검찰 특공대가 합천까지 내려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깨워 가지고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가 수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18 특별법은 김영삼, 김대중이 노태우 비자금을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한 희대의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눈치채고 성명을 발표한 게 어디냐?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5.18 특별법 제정 발표가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 변화가 사실상 이원조 씨 개인 비리 문제 등으로 축소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진 점에 주목한다. 행여라도 5.18 특별법 제정 발표가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축소, 관련 재벌 총수 사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 관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특히 이 좌파 권력은 이런 거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이 12.12 및 5.18 특별수사부를 설치했어요. 자기네들이 3차례나 조사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결론을 낸 이 사안을 또다시 전면 재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3차례나 혐의 없다고 내린 그 내용을 180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유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5.18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이 5.18 특별법은 아주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위헌이고 뭐고 지금 뭐 위헌 논란이 벌어진 법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뭐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지금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려면은 뭐 해방 직후에 바로 하든지 말든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서도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해요. 자, 이 5.18 특별법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잡아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5.18 특별법 안에 아주 결정적인 그 광주 문제에 관해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5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정부가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서부터 이 법에 의해서 5.18 기념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돈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만 되면 광주에서 막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제6조는 5.18 관련자 보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을 줬는데 이거를 배상금으로 준 것으로 한다.
이 보상금하고 배상금은 다릅니다. 배상금은 뭔가 국가가 크게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사죄 의미에서 주는 걸 배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의하면은 5.18을 진압한 공로로 그 훈장을 받은 이 그 군인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전부 훈장을 환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때서부터 5.18에 관해서 뭔가 뭐 이거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5.18 특별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놓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5.18이라고 하는 이 광주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요즘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부정하면 또 막 잡아가고 그래요. 막 벌금 먹이고 그래요. 여기 대해서 시비 거는 거를 봉쇄하는 것까지를 만들어서 김영삼, 김대중은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군부의 괴수로부터 돈을 받은 이 김대중의 이 행위가 다 묻혀버리고 광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배상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고삐 풀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야 될 범법자들이 국립현충원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호령하는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글쎄 뭐 파헤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5.18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막 뭐 법적으로 지금 끌려다니면서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 바로 1995년 이 5.18 특별법 때문이에요. 이 5.18 특별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김영삼, 김대중의 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지금 이 비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이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어야 될 김영삼, 김대중이 지금 국립묘지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 국립묘지는커녕 지금 대통령에 관한 그 예우까지 다 박탈당해가지고 뭐 이순자 여사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뭐 대통령 지나면은 무슨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연금 한 푼이 안 나오고 있대요.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이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나 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1995년까지 5.18, 12.12, 5.17을 군사반란이니 쿠데타라니 하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18 특별법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법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뭐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렇게 국립묘지에 저렇게 묻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국립현충원 동작동 거기 묘역을 이렇게 그 점지해 준 사람이 영남대학교 풍수지리학과 교수래요. 아니 기독교 장로라는 분이 자기 명당 자리는 풍수지관한테 명당을 봐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를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묘역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거기를 팠는데 거기서 이런 바위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지관이라고 하는 영남대 무슨 교수인데 이름도 잊어먹었나
하도 웃겨가지고 이분이 이걸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봉황알이래요. 그래서 이 봉황알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정말 희대의 명당 길지라서 김영삼 대통령을 여기에다가 모시면은 대한민국이 운수대통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김현철이 앉아가지고 아 정말 명당이라 고맙습니다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 그 뭐 무슨 뼈다구를 꼭 명당 길지에다 묻어야 자손들이 뭐 발복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주 저 뭐야 무슨 저 공영 방송들이 지금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명당에 묻는다고 아 봉화를 품은 명당 길지에 뭐 김영삼 대통령 영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땅에 묻히지도 못해가지고 그 화장을 한 그 유골을 지금 연희동의 응접실에 그냥 그 보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심성이 잔인한가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4년이 지나서 올해가 5주기인데 5년이 되도록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무덤 하나 못 만들게 하는 이런 나라, 이런 국민,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아 정말 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애국자분들이니까 뭐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엊그제 저쪽 올림픽 공원에 가보니까 뭐 어제는 뭐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이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혼자만 알고 계셔도 안 돼요. 이제는 내 가족들을 깨우고 이웃들을 깨워가지고 야 사실이 이렇다. 모두 다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 다닐 자유도 박탈당합니다. 네,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